주간 꿀에. 에휴, 에휴. 아 진짜. 주간 꿀에 외치는 것도 아깝다. 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만 잡으면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결국은 이 경기가 0대 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함께 라리가 35라운드 경기를 치렀는데요. 전반전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분위기였어요. 네. 야닉 카라스코가 데스트 민게사를 너무나 잘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고전하는 모습이었고, 그 가운데서 메시가 한 차례 수비수들을 모두 제치면서 놀라운 슈팅을 한 차례 보여주긴 했지만 깜짝 놀랐는데. 네. 야, 이거 전성기 때 그 움직임이었는데. 네, 마무리가 골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쉬웠어. 그리고 후반전은 바르셀로나가 흐름을 타면서 나름대로 상대를 괴롭혔고, 그 가운데에서 역시 이제 메시의 마지막 프리킥 골도 그렇고 그 전에 덴벨레의 헤더 슈팅도 그렇고 아쉬운 장면이 있었지만은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가 0대 0으로 끝나면서 35라운드의 다른 빅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세비야 경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경기도 2대 2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 1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2위 레알, 3위 바르셀로나, 4위 세비야가 그대로 순위를 유지하게 됐고 역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승점 2점 차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추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좀 아쉬워. 경기 초반에도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17분까지 전방에서 이 인터셉트 성공률도 23%나 됐거든요. 원래 평소에 9%에 비하면 굉장히 높았고 그만큼 이제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왔다는 얘긴데 그걸 또 기회를 살리지를 못했고 그리고 하필 또 부스케츠가 네. 뇌진탕 증세로 또 조기 교체됐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전술적으로 또 문제를 일으킨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돼요. 전반전에 이른 시간에 토마르마가 나가고 사울리게스가 들어왔었고 네. 그리고 부스케츠가 나가고 모리바가 들어왔습니다. 양팀 모두 부상으로 네. 플랜 A에 문제가 생겼었던 경기인데 경기 끝나고 나서 슈레더 코치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부스케츠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자신들이 갖고 나온 전술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부스케츠가 나가면서 더용이 부스케츠 자리로 모리바가 더용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스케츠 더용이 동시에 패스를 풀잖아요. 네. 그런데 더용은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모리바가 위치를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페드리는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지치는 기색이 네.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초반에는 5-2-3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3명이 앞에서 3명이 센터백의 빌드업을 방해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공격수 한 명이 내려오면서 5-3-2 형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메시가 오른쪽 측면으로 내려와서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5-4-1 형태가 되면서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시간이 길어졌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전방부터 압박을 하면서 초반에는 볼타치도 있었고 패스미스도 좀 있었고 이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부스케츠가 나가면서 더용이 그 자리로 들어가고 모리바가 공격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에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다. 모리바가 아직 어린 선수니까. 그리고 이제 수비 시에도 문제가 좀 있었다. 여기에 특히 이 수비 문제 야닉 카라스코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사울리게스가 도와주고 에르모소가 또 도와주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데스트가 뚫리고 민게사가 뚫리는 장면이 많다 보니 결국은 후반전에 민게사를 빼고 아라우를 투입하면서 수비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는 점. 그 점에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양팀 모두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으니까. 둘 다 그리고 이 경기는 한 골 넣는 팀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좀 대응한 것 같고 네. 부상으로 인한 교체에서 별 소득을 보지 못한 거. 이 바르셀로나는 모리바 또 AT 마드리드는 사울리게스. 그래서 사울리게스는 또 다시 중도에 교체되기도 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 경기가 이런 좀 약간 지겨운 좀 긴장감은 팽팽했지만은 경기 내용상으로는 좀
뭔가 좀 안 됐죠. 아쉬운, 잘 안 풀리는 그런 경기였잖아요. 이런 그리고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기대를 모았었던 루이스 수아레스는 헛바이지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피케한테 욕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반면에 그리즈만 같은 경우에도 밑으로 내려와서 연계해주고 돌아 들어갈 때 밀어내버려요. 그때 반칙으로 끊거나 밀어내버리니까 그리즈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기였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아. 네. 예. 그래서 0대0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승부처에 약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강팀을 상대로 지금 너무 약한 거 아니냐. 특히 그렇죠. 강팀을 상대로 홈에서 지금 승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에게 홈에서 또 패배했죠. 물론 원정에서도 패배했지만. 네. 그리고 홈에서 챔피언스리그 생각했을 때도 강팀들 상대로 파리 생제르맹에도 패배하고 박살났죠. 네, 유벤투스에게도 네. 패배하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올 시즌은 좀 강팀을 상대로 승부처에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큰 경기에서 재미를 본 게 사실상 세비야와의 2연전에서 네. 승리한 그 장면밖에 없고 나머지 경기들은 대부분 보면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고전했고 승리하지 못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쿠만 감독에 대한 여론도 또 코파델레이 우승 이후엔 또 급격히 좋아졌는데 네. 다시 기울고 있어요. 제가 어제 오늘의 축구하고 전화 인터뷰할 때는 네. 그 전 이야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냐면은 쿠만 감독이 코파델레이 우승을 하면서 라포르타가 쿠만 감독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I trust you. 그러니까 쿠만이 오케이. 그래서 쿠만이 인터뷰에서 아예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 감독도 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홈에서 그라나다전에서 패배를 당하다 보니까 그때 이후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뇌부들이 지금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 여론도 굉장히 나빠졌어요. 아니 뭐 1, 2주 사이에 정말 급격하게 기울었다라고 봐도 될 만큼 여론이 나빠졌어요. 네, 거기다가 그라나다전 패배도 있었고 중요한 순간에 징계로 벤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도 됐고 이 경기도 결국은 벤치를 못 지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지휘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분명히 따랐을 것이고요. 그래서 쿠만 감독의 미래도 지금은 밝지만은 않다. 그래서 남은 세 경기에서 꼭 우승해야 된다. 쿠만을 계속 보고 싶으면 쿠만 근데 너무 눈치 없는 것 같은데? 자기는 당연히 남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나는 뭐 경질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 나는 내 남은 기간 동안 소임 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돌아가는 분위기를 좀 봐봐. 그거 좀 눈치를 좀 살피라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이적 시장 이야기가 굉장히 네. 뜨겁습니다. 이 단기 대출 상환 기간을 늘리면서 이제 자금에 좀 여유가 생긴 건지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이마르는 파리 생제르맹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네. 재계약을 하면서 네이마르 영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나 이거 보면서 약간 그 느낌 들었어요. 토트넘이 감독들을 노리는데 다 벤 먹은 그런 느낌. 지금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 오기 싫어서 약간 먼저 재계약 박은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바르셀로나 오고 싶은데 바르셀로나 오려면 네이마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왜냐면은 네. 일단 팬들에게 사과도 해야 되고 그렇지. 갈 땐 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연봉도 삭감해야 되고 네. 네이마르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 그럴 바에는 그냥 여기서 또 돈 많이 받으면서 또 행복하게 남고 싶다. 네. 그리고 파리는 또 2시즌 연속 또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면서 또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충분히 또 일리가 있는 그런 계약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영입 대상은 누구냐? 지금 네. 뭐 공격수, 수비수 다양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특히 공격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네. 첫 번째 뭐 홀란드 아니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하물며 케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야, 그런데 행복의 이제 롤 어디까지 돌리는 거야 지금? 상황은 지켜봐야 되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데파이라고 데파이예요. 결국은 시즌 초반에 얘기하는 그 데파이라고. 네. 뭐 이미 바르셀로나 제안을 수락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요. 이게 쿠만 감독의 신뢰가 또 워낙 강하고 바르셀로나에 대한 또 네덜란드 선수들의 환상 이런 것들이 동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를 낮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더라도 오퍼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뭐 소식은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이제 오피셜은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데파이가 일단은 폼이 좋아요.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도 좋고 물론 시즌 중도의 부상 때문에 이런 부침이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또 살아난 추세거든요. 그러면서 리그에서 제가 기억하고는
19골 10개 도움? 그 정도 거의 공격 포인트가 30개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음바페 다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좋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다. 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연결만 되고 있는 거고 그렇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만 영입하라는 법도 없어요. 제가 그렇지. 보기에는. 예. 왜냐하면 지금 데파이라든가 아구에로 같은 경우에는 자유이적이기 때문에 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쿠티뉴라든가 브레이스웨이트라든가 공격진에 또 정리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여러분이 다 느끼겠지만은 좌우 측면 수비수는 꼭 필요하다. 지금 좌우 측면 수비가 너무 흔들려서 문제거든요. 좌우 측면 수비수는 꼭 필요하고 왼발 센터백이 필요한데 바스토니도 연결되고 있고 뭐 에릭 가시아는 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으니 이적 시장 얘기는 시즌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정밀하게 세밀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 생각엔 이적 시장 절망편, 야, 희망편 아니야.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희망편만 할 거야. 난 희망을 갖고 있다고. 아니 현실적인 또 생각도 하라고. 아니, 네. 해설위원이 그런 걸 안 하면 어떡해. 자, 여하튼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네. 역시 라리가 우승을 할 수 있느냐 네, 여부죠. 잔여 일정을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각자가 다 장점이 있어요. 승점 2점이라도 앞서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에 가장 근접하죠. 네. 승자승 원칙에서 가장 좋은 쪽은 레알 마드리드죠. 바르셀로나 그럼 뭘 앞서는 거야? 일정에서. 일정만 앞서는 거야? 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 소시에다드, 오사수나 바야돌리드를 만나는데 소시에다드도 유로파리그 가기 위해서 지금 뭐 물론 5위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컨퍼런스 더욱더 리그는 싫다. 네, 승점을 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바야돌리드는 잔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그라나다, 빌바오, 비아레알인데 그라나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빌바오 원정은 항상 어렵고요.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네. 되겠지만은 역시 유로파리그 진출권까지는 따놓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겁니다. 현재 7위이기 때문에 UEFA 컨퍼런스 리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레반테, 셀타, 에이바르를 만납니다. 근데 레반테, 셀타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은데 에이바르가 지금 2연승을 거두면서 오히려 에이바르가 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을 때는 에이바르 상황 봤을 때는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이미 강등이 확정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했는데 에이바르가 최근 2연승을 거두면서 희망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에이바르전이 어려운 경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영내발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상황이? 네, 맞아. 맞아. 까라데 쳐불어 진짜. 네. 죄송합니다. 저의 행복 회로가 모든 걸 망쳤어. 네. 세비야는 이제 발렌시아, 비아레알, 알라베스를 만나게 됩니다. 자,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 지금 상황은 마치 우승 트로피가 폭탄인 듯이 네가 가져라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 에이바르 약간 쎄한 게 바르셀로나가 지금 이런 수비적인 팀한테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거든 올 시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 생각엔 레반테랑 셀타전은 생각보다 쉽게 갈 수도 있을 것 네. 같거든. 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바르셀로나는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기고 다른 팀들이 미끄러져 주길 네. 바라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다 이기고 다른 팀 한 팀만 미끄러주길 원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팀이 미끄러져줘야 돼. 너무 많은 걸 원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그라다 전에 왜 그랬냐고. 네. 스트레스 받는다. Q&A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서부터도 이미 스트레스 받아요. 네. 이 형 맨날 행복으로 돌리면 맨날 슬픈 일이 일어남. 행복회로 아직 이제 안 돌릴 거야. 멈춰봐야지. 형님 이제부터라도 행복회로 안 돌리시면 가능성 있습니다. 화이팅 네. 하십시오. 이제부터 무조건 영내발만 올리시죠. 설레발은 안 됩니다. 형님 다음 주간꿀에 때 레알 세비야 비겼고 남은 3경기 일정 어머. 바르셀로나 유리하니 아직 모른다는 말 하실 거죠? 저 욕할 거예요. 장준환님. 야, 이거 다시 편집해야 되냐? 한 얘기가 그대로 지금 장준환님이 했네. 여러분. 다 아까 우리 깨뚫고 계셔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승자승에 굉장히 유리하다. 네. 결국 우리는 우승할 가능성이 너무 떨어졌다. 우리 그래.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가능성이 없고 다 이기고 지켜봐야 된다. 그래. 물 떠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 그것밖에 없지. 자, 이제는 기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종교를 갖고 계시다면, 네,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QA 왜 이래요? 네이마르는 파리 챔스 우승도 실패했고 계약 기간 1년 남았으니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재계약 받았답니다. 네, 재계약했습니다. 우리 왜 이래 지금 분위기가? 아, 다음은 쿠만은 강팀에 너무 약해서 신뢰가 안 갑니다. 메시가 예년 수준의 득점력이었기에 이 정도 왔지 쿠만 영향력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영자팍인가 봐요. 박영자님인가 네. 본데 맞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강팀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쿠만 감독도 위치가 지금 위험해요. 쿠만 정신 차려놓.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야. 근데 정신 차려서 나머지 3경기 이겨도 우승 못하면 뭐 꽝이야 그냥. 우승이라도 시켜달라고 같이 기도하라고 지금 같이 물 떠놓고. 네.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의 진짜? 시간이 왔습니다. 쿠만 감독은 팀 마드리드전 꼭 잡았어야 됐어. 그라나다전만 잡았어도. 그래. 그것도 그런데 왜 퇴장을 당했냐고. 바보 같은 놈. 뭐 본인이 결국은 자처한 거지. 네. 안타깝다.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합시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니콜라스 림님께서 동생 부모님 아이디까지 들어와서 구독을 눌렀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분들이 자기 핸드폰 보고 깜짝깜짝 놀라겠네요. 기도드립니다. 네. 이런 분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나도 모르고 있었다. 네. 지난주에 교회를 갔습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를 갈 예정입니다. 네. 오랜만에 기도드리고 있어요. 정말로 강하게 신앙의 힘을 빌려볼까 합니다. 전반기까지는 메시 남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죠. 네. 참 진짜 더블이 눈앞이었었는데 이게 뭐야. 지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이럴 때야말로 신앙의 힘이 필요한 거 아니야? 진짜? 네. 지금 신앙의 힘을 원하고 있는 꿀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참 간절하다 진짜. 그만큼 올 시즌에 좀 간절해요. 왜냐면 기회가 왔을 땐 잡아야 되거든. 잡아야 돼. 올 시즌 시작할 때 돌아봐요. 전부 다 포기하고 있었잖아. 그래. 야, 여하튼 남은 3경기 다 그래. 잡고 상대가 미끄러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난 파이팅! 아약스는 우승했다. 네, 그리고 기도합시다. 야, 우승했으면 기도 좀 같이 해줘. 고마워. 고마워.